이번 시간에는 그 암기하는 방법에 대한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썼던 방법인데, 나름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었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암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연상을 하면 좋잖아요. 연상. 그죠?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이제 길을 걷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거를 뭔가 연상해서 만드는 연습들을 하면,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든 다른 개념이든 간에 그 연상을 해서 바로바로 그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들이 터득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대칭함수라는 게 있으면 대칭함수에 대한 어떤 조건이 있어요. f의 a 플러스 x는 f의 a 마이너스 x다. 이런 조건이 있고 주기함수는 fx는 f의 x 플러스 p랑 같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보자마자 평상시 이렇게 뭔가 연상하는 연습을 하면 보자마자 이게 대칭함수의 정의구나. 그럼 어떻게 암기하지 할 때 한 3초 안에 보통 빨리 암기하는 방법들이 떠올라요. 가령 대칭함수 같은 경우는 디귿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fa 플러스 x 이퀄 fa 마이너스 x 두 개를 더해주면 x가 사라져요. 그래서 디귿자 더한다 디귿자 더하면 x가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든지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연상하는 연습을 하면 뭔가 이해는 했는데 암기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보통 3초에서 10초 정도면 빨리빨리 그 연상해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보통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원에서 나중에 배우다 보면 중학교 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와 공통 내접선의 길이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잘 암기가 안 돼요. 근데 외접선은 반지름의 차의 제곱을 빼고 내접선은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빼요. 근데 평상시 연상하는 연습을 하면 공통 외접선하고 내접선 공식을 보고 보통 한 5초 정도 보면 그냥 연상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외접선은 반지름의 차를 빼니까 외제차 이렇게 암기하자. 내접선은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빼니까 내하면 내복, 옷을 껴입는 거니까 합의 제곱을 뺀다. 반지름의 합을 빼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연상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많이 썼던 방식 중에 계속 상상하고 연상하는 공부 안 할 때 길을 걷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름 같은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든다라든지 해서 뭔가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계속 연상하고 만드는 연습을 하면 어떤 암기해야 될 개념이라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개념하고 바로 이제 치환을 해서 글자 수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바로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연상 규칙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 암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매번 다 연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암기를 시키면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암기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 과목 공부를 하다가 과목별로 뭔가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A4든 포스트잇이든 암기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어디에 붙여놓냐 하면 저는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독서실은 칸막이가 엄청 길잖아요. 앞에 또 책상이 있고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뭐 과학, 뭐 생물, 화학 암기할 거 있고 뭐 수학도 있고 공식이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러면 붙여놔요. 이쪽 날개에 붙여놓고 이쪽 날개에 붙여놓고 정면에 붙여놓고 이렇게 쭉 붙여놔요.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마다 따로 암기하지 않고 붙여놔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항상 50분 공부 10분 휴식 했는데 10분 동안 쉴 때 음악을 들으면서 그 적어놓은 것들을 보는 거죠. 눈으로 보면 보통 10분 동안에 한쪽 면은 다 읽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다 또 쉬는 시간 10분에 정면에 있는 거 읽고 또 10분에 여기 있는 거 읽어요. 보통 평일에는 하루에 공부를 7시간 정도 하고 주말이나 그럴 때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14시간에서 16시간을 하니까 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쭉 읽다 보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여기에 다닥다닥 무수히 많이 붙여놓은 것들이 거의 다 암기가 돼요. 그럼 암기가 된 것부터 떼가지고 책상 서랍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쌓아놓고 또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붙여놓고 이렇게 이거를 고등학교 때 주로 3년 동안 그 행동들을 반복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보통 고3 때가 되면 새로운 것들은 배우지 않으니까 따로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럼 새로 쓰는 것들이 없어요. 이렇게 칠판이나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붙여놓을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쌓아놓은 그 암기한 그 내용들을 밑에서 꺼내서 맨 밑에 있는 거 제일 먼저 암기했던 것들을 다시 붙여놔요.
다시 붙여놔서 다시 한번 읽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그거 다 읽었으면 또 그 예전에 또 암기했던 것들 밑에 순서대로 다시 차곡차곡 붙여놔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만 요거를 시작을 하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뭐 대학 입시, 수능에 필요한 암기해야 될 것 전 과목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대학 입시 때도 영어도 같은 거 다 만점을 받아야 되니까 만점 받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를 따로 막 써서 막 그렇게 암기한 적은 없어요. 보통 영어 단어 나오면 3번 정도 쓰고 하고 꼭 필요한 것들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거. 그러면 공부에 지장이 없고 음악 들으면서 쉬는 시간에 그냥 한번 눈으로 편하게 읽는 거니까 크게 지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좀 쓰고 집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뭐 벽에다 붙여놓은 방식들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가끔 이제 제가 너무 이 방식이 효율적이라서 재수생들 가르치는 재수종합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책상에서 보통 공부를 하거든요. 붙여놓을 때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든데 자기만의 공간에서 붙여놓을 때를 활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붙여놓기 방법,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고1 때부터 시작하면 좋고 공부를 하다가 뭐 과학이든 뭐 수학이든 국어든 암기할 것들이 있으면 A4든 어디다 정리를 해서 붙여놓는 거죠. 독서실 책상이나 이런 데 붙여놔서 쉬는 시간마다 쭉 읽으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여기 보통 한 30개 정도 붙여놔도 일주일 정도면 다 암기가 되거든요. 그럼 암기된 거 차곡차곡 쌓고 또 암기해야 될 거 붙여놓고 그래서 책상 서랍 쪽에 버리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러면 3년 동안 되면 고3이 됐을 때는 새로운 개념을 안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게 붙여놓을 것들이 없거든요. 그때는 예전에 붙여놓은 것 중에 순서대로 맨 처음에 암기했던 것부터 다시 붙여놔서 또 암기를 하는 거죠. 쉬는 시간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들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했으면 그것들이 암기가 돼야지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수 있고 점수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